안녕하십니까. 빛, 물, 공기 운영자 최원환입니다. 오늘은 황산염, 바닷물에, 물에서 바닷물에 빠졌다. 그럼 바닷물을 먹게 되겠죠. 갈증이 난다. 주변에 먹을 물은 없다. 이럴 때 바닷물을 드시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소금물인데.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은 미네랄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왜 우리 생명을 죽일까? 황산염은 우리 몸속에 있는 유기물과 만나면 황화수소를 형성하고, 이 황화수소는 혈액에 녹아가서 아주 말단의 세포까지 가서, 세포에 가면 보통 신경조직이 어떤 정보를 전달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죠. 각 세포마다. 근데 황화수소라는 이 물질이 신경계에 접근하여 접촉이 됐다. 그렇다면 반드시 단 한 개의 황화수소라 하더라도 우리 세포의 어떤 기능을 파괴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음식을 먹는 문화를 쭉 이끌어오면서 바닷물에서 건조시키고 남았던 천일염, 식용으로 다 먹어봤어요. 문명이 점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 식염을 그냥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발효식품 오래 두면 다른 미생물에 의해서 먹히고, 그래서 어떻게 발효가 된다는 생각으로 김치, 그 다음에 간장, 된장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물 속에 천일염을 넣으면 염화나트륨만 녹아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이외의 물질들은 부유물질로 물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 부유물질이 실제적으로 에너지, 열을 가열해 보면 우리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연소가 돼요. 타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염화나트륨은 타서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과학으로 염화나트륨만 추출할 수가 없다. 물론 이온 수지막법으로 추출하고도 있습니다. 99%의 순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100% 염화나트륨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가령 99.9999 해서 높은 자리까지 순도가 높다면 소디움 클로라이드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흔히들 솔트,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거는 염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민족은 염과 소금을 구분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중국 장대한 문화 자랑하죠. 자기들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앞선 문명을 이끌고 좀 고급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들이 음식 문화를 많이 자랑했어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염을 먹게 되니까 염병이라는 걸 앓게 되더라.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 우리 후손들이 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간장, 물이 녹아서 염화나트륨만 순수하게 녹아 있는 것과 간장 바닥에 깔아앉는 뻘, 각종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고, 그럼 흔히도 우리 어머니가 간장을 만들었다, 바닥에 깔아져 있는 것은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물에 녹여서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추출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존하는 기술로는 방법이 없대요. 이제 좋은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령 태양열 한 곳에 집열해서 태양열 발전기, 이제 태양의 그 주파수 반경에 맞추어서 열 집적원을 한 장소에 고정해 두고 그 내부에는 소금을 넣어 놓는데요. 염을 넣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햇빛에서 반사됐던 높은 열들이 차츰 충렬이 된다. 그래서 태양열 발전기에는 스팀 발생하기 위해서 높은 고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고열에 물을 흘려주면 스팀이 발생해서 발전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수력 발전에서 물의 에너지를 이용했지만 원자력 발전에서는 고온에서 발생하는 물을 스팀해서 그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열 발전기도 태양광 발전기가 아니에요. 태양열, 직접적인 열 효율은 굉장히 높아요. 한 80% 이상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열 발전기에도 고열에 견딜 수 있는 솔트를 넣어서 가열하고 열매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높은 온도에서 충렬을 잘해요. 그런데 850도 이상만 되면 용암처럼 녹아내려요. 그럼 이제 공기와 접촉한다면 어떠한 물질은 연소를 거치면서 산화현상을 보여주겠죠. 그 산화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을 구성하고 있는 천일염의 염화나트륨 그 외에 우리가 쓸데없다고 바다로 전부 흘려보면 이 모든 것들은 염에 포함이 돼서 올라와요. 그래서 가열을 한다. 가열을 하면 타서 없어지는 것은 짭다한 물질들, 미네랄이라고 이야기하는 유기물이에요. 염화나트륨은 고열에 타지 않습니다. 타지 않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을 만나면 전기적 상극 효과로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온이 각각 해리가 된다는 거죠. 상대방 전기와 결합해서 안정적인 물질이 된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에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 있는 것은 전기적 상극 효과에 의해서 바닷물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소금이란 기화 1400도 이상 온도가 되면, 아까 소금은 타지 않는다고 했죠. 연소되지 않는다. 염화나트륨은. 근데 타지 않는데 공기로 날아가 버려요. 기화가 된다는 거죠. 가령 태양풍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주 고온에서 염화나트륨이 만약에 태양풍을 타고 우리 지구로 날아와서 물의 습기에 녹아서 물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누구도 추측은 해요. 이것은 태양에서 왔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소금이라는 게 어디에서 왔을까? 한번 되새김으로 한번 여쭈어 봐요. 본인한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바닷물에서 왔다. 그럼 바닷물 그 이전은 어떻게 왔겠는가 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바닷물에 존재하는 염화나트륨은 바람과 공기 온도의 환경을 받으면 천일염이라는 이야기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 문명은 먹지 않으면 안 된다.
필수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하거나 월급을 줄 때 소금을 준다 하든, 그 다음에 이 소금 취급은 국가가 관장해서 국민들한테 통치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어요. 저는 바닷물에 우리가 문명이 발전했다 이러면 우리가 날마다 바다를 향해서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마 이 지구상에서 창조된 모든 물질은 바다에 결국은 흘러간다. 그리고 먹이사슬에 의해서 우리 입으로 되돌아온다. 이때까지는 천일염에 존재하는 황산염, 이것 때문에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닷물을 과다하게 먹었다.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게 황화수소를 얼마나 많이 발생하여 우리 신경계 모든 세포를 공격하는지 우리 생명을 죽이는 수단이 되고 있구나. 얼마 전 저는 뭐 50년대 세대예요. 저희들은 산업화해서 조금 이렇게 어렵게 살던 때와 좀 수월하게 잘 사는데 나아가는 세상, 그 다음에 풍족한 사회를 꾸리고 있는 지금, 이것을 다 겪어봤어요. 어릴 때 우리는 못 먹고 살아서 그랬는가, 고기를 참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고기를 먹은 사람한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장암이다.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이라서 우리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단백질에 도움을 주고 어째서 그렇지 하고 고민하는데,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소금물이 들어가죠. 염수. 지금처럼 뭐 용융된 소금을 판매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럼 좋게 나왔다 하면은 한주 소금이라고 좀 염화나트륨 농도가 높은 거, 그것은 유통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뭐 과연 이제 사람들은 프랑스 어느 해변에서 생산되고 있는 천일염이 아주 고가로 양질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자랑을 듣고 보니까 아직도 미개한 사람들이 많구나. 뭐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명성을 만들고 그 명성에 그 짝스럽게 동반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세를 떠뜨리고 있더라. 그러나 그 유명세를 떠뜨리고 있는 것은 살인을 자랑하는 것 뿐일 거예요. 서서히 죽이는데 도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날 문명은 아까 태양열에서 850도 높은 고열에 대해서는 용암 상태로 된다 하기 때문에 가열을 해요. 전열기를 이용해서 염을 두고 가열을 하면 염을 소각하는 태움에 작용을 할 거죠. 태우면 모든 물질은 자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그 구조가 파괴되는 순간 가스화가 돼요. 그래서 용융소금을 녹이는 작업장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해요. 저는 용융하는 소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돈 버리는 맛에 빠져서 자기 생명을 단축하고 있더라. 왜? 누군가가 용융하는 소금을 연구를 했다고 아주 자랑을 해요. 그것도 비결이라고 자기만이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물질을 만들어 판매는 약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결로 만든다고 하니까 남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하는 거예요. 히틀러는 염을 볶았어요. 가열했어요. 염에서 나오는 가스, 살인의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염이 머금고 있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0.9%를 넣어야 되는데, 그 0.9%의 항상성을 위해서 동반할 때 염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닷물에서 존재하는 황산염이라든 기타 물질들이 우리 속으로 입에서 들어와서 인체에 각종 트러블, 장애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아무리 못 먹는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짧은 생명을 두고 있는 것은 못 보죠. 뭐 병원에 간다, 뭐 상처가 났을 때 병원 치료가 필요했지, 다 거의가 자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는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데 비해서 건강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 가령 장애자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인체에는 세포 조직들이 정자 난자가 만나고 난 뒤에 280일 동안 유분열을 거듭해요. 그래서 2의 280성을 계산하면 60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 숫자는 60조 개예요. 이 60조 개를 형성하고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포마다 혈액을 타고 흘러가고 신경세포가 있어서 그 상황을 전달하고, 혈액이 많이 흐르고 있다, 지혈작용을 하든, 그 다음에 어떤 상처가 난 부위에 닦지를 않게 하고 세포 부활을 거들어 주든, 어느 날 뭐 상처가 나가지고 환원균이다 해서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피부가 썩는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고름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고름이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았어요. 피부에서 고름이 생겼다, 상처가 났는데, 이제 환원균이 들어가서 이제 농해져서 고름을 형성하는데 고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명래라시는 분이 대한민국 최초로 독자적인 의약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명래 고약. 이 고약을 환원균이 있는데 붙여주면 고약을 쫙 빨아 당겨줘요. 상처가 싹 아물으면서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버리는 것, 이거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 그러면 버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거들어준다. 이것은 우리 인체의 천연적인 기능이에요. 유전 정보가 훼손이 되면 복원을 시켜주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파괴되면 어디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겠습니까? 황화수소, 전일염에 포함되어 있는 황산염과 우리가 먹었던 단백질, 유기물들을 만나면 황화수소를 형성하고 혈액 속에 남아 가장 먼 끝단의 세포까지 갔다가 황화수소가 끝단에서 폭발한다, 가스화된다면 단 한 개의 황화수소도 신경계를 죽여버려요. 한 개의 세포를. 그러면 그 세포의 상황 전달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고름이 생기는 것처럼 죽어가다가 어떻게 해라는데, 이것이 몸이 저항을 하려고 자기 스스로 살아남은 어떤 역할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한센균이라 하고 했던 게, 한센병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게 유전적인 정보가 차단되고 그 자리에 복원할 노력으로 스스로 만든 어떤 한센균일 수 있지 않을까? 왜? 한센균은 배양이 안 돼요. 배양을 해야 어떤 물질이 죽든지 어떤 물질이 잘 산다든지 앞으로 한센병 환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센균은 배양되지 않는다. 배양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명은 우리 몸에서 분열을 해서 우리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센 진단에 있어서 지금은 과학적으로 확인됐다고 증명하지만 이것이 가설일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가설을 거들어서 황화수소가 우리 인체의 신경계를 끊어주고 말단의 조직이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하고 지 생명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왜 고름처럼 죽여서 버리는 작용을 하지 않고, 그는 환영균이라는 균이 있어야 우리 몸속에서 고름이 생기는데, 한센 환자들은 환원균 작용이 없다. 그래서 말단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작용이 한센균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 같다. 어떤 과학자들도 아마 이것은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에요. 의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이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는 건강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세상은 앞으로 가면 더 잘 살고 좋아지고 살만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데 나는 왜 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릴까? 이런 분들에게 이 소금을 전하고 싶어요. 소금을 장담하느냐? 저는 33년 동안 경험했어요. 1993년도 소금에 관한 이야기 저 앞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저의 상식으로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꾸준히 해왔어요. 돈이 비싼데 어느 날 정치인이 해결해 줄 거야. 왜? 국민을 위해서 선한 일을 그만큼 한다니까. 2025년도에 이재명 씨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안을 문헌화해서 제출할 예정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아가는 문제, 지금 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컴퓨터의 100가지 기능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모두들 다 가지고 계시나요? 일부 잃어버렸던 게 있을 겁니다. 그건 부족하게 살면 되잖아요. 우리 생명을 전부 다 잃게 한다는 질병, 그들은 시작이 어디일까? 신경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정보전을 하고 있다. 정보가 차단되니 대응할 길이 없어요. 고 이태석 신부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정말 어려웠던 한센 한우 거들어 주신 것 저는 기억하고 내내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한센 한우를 만났어요. 가령 한센 한우를 만났다 하면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한센 한우의 얼굴, 피부 정세 나빠지고 있는 곳곳마다 제가 촬영하겠다, 촬영해도 되겠느냐고 동의 구하겠다, 생각도 못할 이야기예요. 그분들에게 얼마나 마음적으로 충격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상이든요, 그거는 가령 내가 만약에 한센 한우가 되어서 이런 처지에 있었다면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노의 마음도 가질 수 있겠죠. 이용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거절했어요. 라오스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회로 해가서 나환자촌에 가서 봉사를 해요. 크리스마스 때 막 요란한 거 사서 선물해요. 네, 뭐 먹을 걸 준다면 마음의 풍족함으로 금방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선교회 영상을 보니까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은
그 라오스에는 어머니나 자식들이 함께 생활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혹시라도 유전적으로 감염되거나 동화되거나 해서 좀 우려스럽다 해서 격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환자에 걸렸다 그러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해요. 멀리서 얼굴만 보게끔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라오스는 부모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나 어느 현대의학도 어떻게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왜 라오스는 세계보건기구가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가? 인도에는 왜 한국에서는 한센에 걸렸다면 국가가 치료해 준대요. 근데 세계보건기구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지 않나요? 저는 이 소금을 섭취하고 난 뒤에 전 세계인이 소금에 대한 관심을 끌어달라고 세계보건기구에 한국인이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었을 때예요. 민원을 넣었어요. 공항에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고 이메일 온 거 전체는 못 보고 뭐 들어가는 이야기라도 듣고 싶었다 해서 여기는 뭐 국제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길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메일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얼마 후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혈관 질환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과학에 빠져. 과학에도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에 묻혀서 자기를 잃었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빨리 그토록 잃었는데 전 세계인의 보건 건강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백세처럼 살아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요란하게 말하는 기술도 화려하고 여러분을 설득하게 있게끔 말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요. 살면서 이렇게 사니 이렇게 산다 하면 누군가가 따라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소금은 용융소금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해야 돼요. 에너지를 효율성 있게끔 쓰고 국민들에게 이 소금을 보급하면 의료비 지출이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사고로 다치지 않는 이상 의료비 지출할 거리가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제3국에 나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소금을 보급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나 환자를 완전히 건절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가령 사랑. 정말 사랑하나요? 예, 저는 누군가 주변에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안 하나요? 하고 하라고 권고해요. 뭐 어떤 사람은 남자 입이 딱 이렇게 확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입이 이렇게 돌았다. 그러면 이쪽 근육이 당기는 힘이 약해지고 여기는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정상인 세포는 강한 세포잖아요. 약한 세포고 약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피부를 끌어당기고 한쪽에는 강하게 당기려고자 하고 한쪽에는 약하니까 밀려가니까 입이 비틀어진다는 거죠. 이건 화사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만든 간장이 있거든. 얼굴에 마사지를 좀 해라. 간장밖에 없다. 가령 우리가 소금에 절인다 하면 세포가 소금꿀을 빨아당기죠. 저는 그거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고치는 방법은 없어요. 뭐 한의학이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어요. 물론 그 중에 돌아오는 분도 있으니까 현대의학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 마사지하고 피부 세포의 세포 균형을 유지시켜 주려면 소금물로 얼굴 마사지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한센 한우를 만나고 난 뒤에 사랑 대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란 이런 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한센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한센 한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함께 살고자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센병에 많이 걸려요. 이분들한테 천일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드셔주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 염을 생산하고, 뭐 흔히들 죽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염이에요. 저는 소금 대열에 죽염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용융소금은 국가에서 만들어서 보급하고, 우리보다 저렴하게 못 사는 나라에는 지원해서 그들에게 나환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신념으로는 소디움 클로라이드, 용융소금, 순수한 소금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하면 황화수소 몸속에서 생길 필요가 없어요. 황화수소가 신경계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정보 전달은 잘 돼요. 정보 전달을 누군가가 못하게 하는데 파괴다. 그런데 파괴가 되면 회복하는 노력을 해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 몸에서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 돼야 되는데, 꾸준하게 상처받은 곳에 또 황화수소가 찾아가서 연쇄적으로 반응한다. 저는 암의 성장도 이 세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왜? 우리는 유전 정보라는 걸 하나하나 전달하고 있는데 왜 유전 정보처럼 복원하지 않고 반대편 역전사를 해서 암세포를 만드는가? 저는 이태숙 선부님이 대장암에 걸렸다. 아프리카 있는 염에서 출발한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용융소금으로 생활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한센 한우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한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라오스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소금을 마련하고 싶어요. 직접 가서 전달하고 싶어요. 부산에서는 라오스 영사관도 저희 집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영사가 통역으로라도 안 그러면 제가 통역한 글을 가지고 가서라도 이해한다면 라오스의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한센 한우와 같은 가족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더 이상 한센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센의 정세가 생기지 않도록 황산염이 없는 순수한 소금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한다면 저도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한번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저도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마음가짐은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의 도움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라면 한센 한우의 불행함, 그냥 내가 생각하기도 싫다, 가까이 보고 떠올리기도 싫다 하고 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곧 내가 한센에 걸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해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라오스에 했는데 한센 한우를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그 영상 보니까 저 정말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메일로 요청드렸어요. 동영상 조금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 동영상 사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저는 이 소금이 한센 한우를 막을 수가 있다. 근데 당신이 이 소금을 하나 사가서 먹으려면 한센 한우한테 한 개를 선물로 해라.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팔 것이다 하고 제시하고 싶어요. 그 뒤로 한센 한우를 쭉 생각하면 제가 감히 사랑이란 이런 거 갖고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 목사님한테도 카톡으로 문자를 받는데요. 그래서 카톡에 문자 어렵게 찾아서 문자 보냈어요. 제 이메일 한번 보시고 답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 영상을 내한테 필요로 한다고 좀 달라는구나. 이것들이 뭐 대가도 안 주고 하는 뜻인지 몰라도 동의하는 의사가 없었어요. 저도 그 한센한 후 그분에게도 명예가 있는 겁니다. 그걸 구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좀 마음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분의 환경을 소개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과연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저한테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을까? 정말 사랑이 이런 거냐?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용융소금 뭐 여러 차례 다른 사이트에서도 저는 이야기 드렸어요. 이렇다, 가격은 어떻다, 비싸다, 쉽게 먹지는 못한다. 그런데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죠. 내 식구들 그냥 신문에 보면만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려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걸 사진으로 보내면서 후원을 해달라, 누가 도움을 달라 하는 이야기 있어요. 무너진 뚝에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당한 육체적 고통, 내 지금부터라도 재건해야 되겠다. 무엇이 재건하는 데 도움이 주느냐? 저는 자신 있어요. 당신 입에 들어가기 전에 내 입에 먼저 넣겠어요. 그러고 당신이 확인하고 드세요. 괜찮은지 아닌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센균 배양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배양되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감염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암으로 성장하던 한센으로 세포 조직이 무너지는 것처럼 황산염에 의해서 황화수소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다. 우리는 하수구로 흘려보내면 바닷가와 연안을 접하고 있는 황화수소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물론 공기 중에서 희석되면 어느 날 좀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근데 뭐 하수구 맡았다는 순간 몇 개라도 우리에게는 세포의 신경조직을 파괴할 수 있는 양이 돼요.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입으로 먹고 있는 황산염이 없는 소금을 드시라. 그거는 비용이 비싸요. 그런데 비용이 비싸면 만들어 드셔야 되죠. 네, 저는 만드는 방법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만들던 사람 그렇게 오래 사는 걸 못 봤어요. 당신도 돈 욕심을 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히틀러가 소금을 볶아서 거기에 나오는 독가스로 죽인 것처럼 용융소금도 많은 고통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죽고 누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면, 그렇지만 그분도 살고 우리도 함께 사는 아주 건전한 문화가 되려면 소금의 보급, 섭취, 이것은 빨리 식품 문화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산염이 유발하는 이 가스, 황화수소, 하수구에서 날마다 올라옵니다. 그 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 방귀 끼죠? 방귀 황화수소 나가는 겁니다. 꾹 참죠? 내부에서 세포를 파괴해서 신경조직을 괴멸시키는 이런 역할도 해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소금, 소디움 클로라이드로 바꾸는 생활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